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제 취미 활동인 가죽공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카드를 하나 꺼냈어요. 얘는 건담 베이스에서 나온 건담 카드인데 카드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드 케이스 패턴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패턴은 형지라고도 하는데요. 가죽공예를 할 때 그 가죽공예를 바로 가죽에다 그려서 하지를 않고 종이에 그 패턴 작업을 해서 또는 형지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른 다음에 가죽에다 대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저는 패턴이란 말이 입에 익어서 패턴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형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는 건 종이가 필요합니다. 패턴 용지가 따로 있진 않는데 모는 종이를 준비를 했어요. 이 모는 종이가 저는 예전에 아는 분들이랑 저기 지엽사란 데를 통해서 전지 사이즈로 모는 종이를 주문해 가지고 그때 50장인가 100장인가 주문을 해가지고 아주 많이 있어요. 그냥 일반 종이를 쓰셔도 되는데 모는 종이를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 눈금이 있으니까 이거를 치수를 좀 더 정확하게 잰다거나 혹은 직선을 그을 때 편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는 종이의 이 눈금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도 우리가 이 1cm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약간씩 다를 경우가 있어요. 1mm는 아닌데 1mm 이내의 어떤 오차가 있어서 모는 종이랑 뭐 구입하셔서 쓰시는 자의 그 눈금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눈금에 맞춰요. 제 눈금이란다. 모는 종이에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그냥 일관되게 모는 종이 사이즈를 얘를 1cm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네. 살짝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재어보면 거의 맞아요. 네, 거의 맞는데 일단은 모는 종이에 맞춰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패턴을 그릴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뭐 배우기 편하게 생각을 하려면 일단 패턴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카드 지갑은 되게 간단한 걸 할 겁니다. 제가 좀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 손이 움직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이 조금 틀어져 있어서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뒤로 한번 빼볼게요. 잘 나오려나 모르겠네. 네,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 이 정도가 잘 보이시겠죠? 네,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종이다 그려볼게요. 패턴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카드 지갑은 이렇게 돼서 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보이시나? 더 올려야 되겠네. 네, 여기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 뒷판에 가죽이 하나 필요하고 앞판이 하나 필요합니다. 되게 심플하죠? 총 2장의 패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카드 지갑에서는 이렇게 카드가 들어갈 거예요. 네. 제가 직선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그으면 얘를 카드라고 봤을 때 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패턴 작업할 때 좀 잘못하는 경우에는 이 간격이 좁을 경우에 카드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패턴을 몇 번을 제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해서 저는 이 간격을 약 5mm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카드 이 가죽의 앞판과 뒷판을 이 부분을 두 개를 붙여야 되는데 바느질을 해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야 되는 그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 게 5mm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했는데 잘못됐을 경우는 뭐 6mm, 7mm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패턴 작업을 할 때는 처음에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3번 반복한다 라는 걸 전제로 저는 작업을 해요. 뭐 제가 한 번에 딱딱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카드 지갑을 몇 번
만들어 봤는데 이 카드의 길이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뭐 은행에서 나오는 신용카드라든지 뭐 다른 뭐 명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사이즈를 맞춰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가 네, 네. 제 거는 자가 지금 이쪽에 되면은 0.5mm 단위까지 볼 수 있고 이쪽은 1mm 단위로 볼 수 있는데 그냥 1mm 단위로 봐볼게요. 어떻게 되나. 지금 이쪽에 이렇게 놓고 봐야 잘 보이시겠네요. 네. 약 8.5 정도 되네요. 8.5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적어 놓을게요. 8.5. 그리고 얘는 네, 5.4 됩니다. 5.4 이렇게 놔야 되나? 네, 5.4. 그러면 5.5로 볼게요. 8.5에 5.5. 그럼 여기에 제가 여백을 5mm씩 둔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5mm 더하면 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제가 지금 센치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뭐 책 같은 거 보시면 미리 단위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85mm, 55mm 이렇게 되겠죠.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서 5mm씩 더하면은 지금 얘가 85, 여기가 55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카드 길이가 이건 거죠. 네,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됐고 양 옆에 10이 붙어야 되니까 10, 그럼 95가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이제 카드가 조금 꽉 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얘를 약 2mm 정도의 여유를 둔다면 좋은데 97로 놓으면 좀 안 떨어질 것 같아서 98로 놓을게요. 그건 제 성향이에요. 네, 98로 놓고 얘는 밑에가 5mm가 들어가야 되고 위에는 얘도 5mm 혹은 좀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5mm, 5mm 하면 10이면 65인데 얘도 약간 더 크게 3을 줘서 68로 놓을게요. 68에 98로 놓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패턴 작업을 해볼 건데 칸이 있으니까 편하게 여기서부터 이 종이가 좀 찢어지긴 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그을게요. 여기서부터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헷갈리면 안 돼요. 네. 98, 68. 그러면 98. 자를 대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자를 대는 이유는 직선을 긋기 위한 거지 칸을 세기 위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모눈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잘 보이시나? 네. 조금 더 밑으로 뒤로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맞춰서 할게요. 네. 68이니까 7로 잡고 여기까지 긋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눈 종이가 1cm가 아닐 경우에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정확하게 패턴을 만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모눈 종이 사이즈가 65가 아닌 경우에 그 카드가 안 들어가는, 네, 비싼 가죽을 썼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했고요.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거 안 보이신 건 아니죠? 네,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카드가 두 장이기 때문에 패턴도 두 장이 나와야 돼요. 카드가 두 장이 아니라 이 가죽이 두 장입니다. 네. 지금 밤이라 제가 말이 막 주서가 없는데 그래서 뒷판이랑 앞판을 각각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 길이는 대충 일단 뒷판을 먼저 자른 다음에 앞판의 길이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편하게 생각을 하면 얘를 두 장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7 또 잡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쪽으로 쭉 잘라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 위쪽에 공간이 있으면 길게 쭉 잘라서 반 자르면 될 것 같아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아까 98 그러면은 약 이렇게 쟀을 때 나올까요? 간당간당하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위에까지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그럼 잘라보게요. 네. 칼은 저는 이거 쓸 때도 있고요. 지금 제가 정리가 좀 덜 돼서 칼이 안 보긴 하는데 여러 가지 칼 종류가 있습니다만 뭐 쓰고 싶으신 거 손에 잘 익은 거 쓰시면 되고 주의하실 건 칼날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일반적인 요런 칼은 이렇게 흔들거리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러면 자를 때 흔들릴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어떤 건 보면 락이 잠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셔도 돼요. 제 거는 이거 락은 잠기진 않지만 조금 흔들림이 없어서 이걸 씁니다. 그리고 날을 너무 많이 꺼내시면 안 돼요. 지금 마침 날이 얘가 요만큼밖에 안 남아서 요만큼만 꺼내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칼날을 이렇게 길게 뽑아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다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칼날이 갑자기 부러진다거나 가급적이면 네, 딱 한 칸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잘라볼게요. 자르는 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대고 자를 겁니다. 자를 때는 이거는 가죽 자를 때나 종이 자를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좋아요. 자를 이쪽에다 대고 잘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쪽, 버릴 부분은 이쪽. 이렇게 됐죠. 잘랐어요. 네. 자, 이쪽을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필요한 쪽이 이쪽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필요한 패턴이 이쪽인 거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자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자를 때 얘가 이렇게 잘리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써야 될 가죽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려도 될 부분을 이쪽에다 놓고 대신에 이렇게 자르다가 자가 힘에 밀려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를 때는 항상 왼손으로 왼손잡이 분들은 반대로 오른손으로 꼭 자를 고정하시고 힘을 주고 누른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에 자르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자, 여기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려고 하시면 그러니까 가로로 자르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건 안 돼요. 제 영상 보시고 만약에 가죽공예 하실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놓고선 작업을 해야 내가 잘리는 면도 잘 보이고요. 네, 몸도 편하고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 98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저 항상 이런 게 헷갈려가지고 자, 칸수 세보면 되죠. 여기까지 5, 6, 7, 8, 5, 9, 5 얘가 9, 5죠. 9, 5 여기에 3mm 더하는 거죠. 그러면 3mm 잡고요. 낮에가 훨씬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 12시 넘어가면 피로도가 높아져서 예. 거의 맞죠? 거의 맞네요. 운 좋게 지금 딱 2장이 많습니다. 딱 맞아요. 네. 새벽이란다. 낮에 네. 잘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찍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잘 나왔죠. 그러면 볼까요? 네, 60. 네, 보시면 자를 때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여기가 살짝 삐져나갔어요. 이러면은 이게 약간의 1mm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자를 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르면 편하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재볼게요. 네. 얘가 지금 68이 아니고요, 1mm 정도 더 커요. 제가 볼 때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양옆을 다듬고 해야겠네요. 항상 이게 칼을 쓰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좋자고 하는 침인데 다치면 안 되니까요. 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잘랐습니다. 지금 제가 근데 저녁이라 지금 새벽이거든요. 12시 좀 넘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제 거는 얘가 69고요. 1mm 정도 더 잘라야 되네요. 1mm 잘라야 되고, 얘는 네, 98 딱 맞게 됐어요. 이쪽을 좀 잘라내야 됩니다. 이쪽 끝이 지금 여기서부터 3, 6, 한 1.5mm 정도 잘라내야 돼요. 자신이 없어서 조금 체크하면서. 네. 모는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거는 좀 종이가 얇아서 작업하기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화방에 가서, 그러니까 패턴지가 없다 그러면은 좀 큰 화방에 가면 모는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98에 68이잖아요. 카드를 살짝 갖다 대보면 이 정도 크기가 되는, 널널하겠죠. 좀 널널할 것 같습니다. 너무 널널한가? 이런 고민이 살짝 들 수도 있는데, 네. 왜냐면 가죽은 쓰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여유를 너무 줬나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사이즈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양옆에 1mm씩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 2mm 줄어들어서 원래 했던 거에 1mm씩 더 추가되는.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네. 지금 할 건 아니고 오늘은 패턴만 딱 잘라놓고 정리를 하려고. 일단 얘가 하나 나왔고, 얘는 뒷판 씁시다. 뒷판 카드 지갑 이렇게 안 써놓으면 이렇게 잘라놓고 그냥 버릴 종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도 2018년, 오늘이 10월 15일. 네. 뒷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이즈까지 체크해 놓으면 좋겠죠. 98에 68 이렇게 썼고요. 여기다 쓸 걸 그랬나요? 여기다 쓸 걸 그랬네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심선을 그냥 그어 놓을게요. 습관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가죽 제품들은 대칭 구조기 때문에 패턴을 반만 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반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막 한 다음에 얘를 딱 접어서 나머지를 대칭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대칭 표시만 할 겁니다. 그래서 34, 네, 34 여기죠? 그러면 여기가 34가 될 거예요. 네, 이쪽부터 34.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34, 34 맞아요. 그리고 선을 그을 겁니다. 중심선을.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98 나누기 2는 얼마인가요? 49인가요? 49겠죠? 네. 3, 4, 4칸. 40, 4칸. 그러면 네, 맞아요. 그리고 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얘랑도 맞출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랐는데 제가 여기 아까 사이즈 할 때 조금 잘라냈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그쵸? 그걸 또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앞판이 이 폭이 맞춰서 딱 맞게 될 겁니다. 좀 번거롭긴 한데 그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잘 보이시나? 잘 할게요.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기껏 모눈으로 해놓고선 뒤쪽 놓고 자를 뻔했네요. 여기를 자를 겁니다. 여기를 좀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방식대로 알려드리고요.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폭은 맞췄고 길이가 얘가 더 길죠. 네, 얘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요. 네, 도구를 하나 꺼낼게요. 얘는 문진인데요. 이렇게 고정시키는 용도로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칼에 힘을 빼고 패턴지를 놓고선 자르고 있습니다. 네, 문진이에요. 조금 삐뚤게 잘랐을 수도 있는데 잘 잘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앞판이죠. 앞에 썼으니까 똑같이 쓸게요. 카드 지갑 앞판 2018년 10월 15일.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놓고선 네, 중심선 체크하고요. 약간 얘가 좀 대칭이 안 맞는 이렇게 딱 맞추면 모는 선이 대칭이면 좋은데 이 선과 선 사이에 얘가 존재하는군요.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두고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이건 지금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잘라주면은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얘도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는 그냥 자로 선을 그으려고 그랬는데 이 선이 지금 모는 종이와 모는 종이 사이로 지나간 선이라 제가 그따가 실수할까봐 그냥 이렇게 패턴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네, 여기 원래는 얘를 돌려가면서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 졸리다가 틀어질까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제 얼굴 나왔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 뒤쪽에도 이렇게 표시가 네, 이렇게 되죠. 조금 덜 잘리긴 했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앞판은 길이를 맞출 건데 어떤 식으로 맞출 거냐면 카드를 여기다 놓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좋을지를 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나오게 할 건지 어느 정도 나오게 할 건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이 정도면 좋을까요? 이 정도 위에 공간 이 정도 남는다고 봤을 때 카드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느질 5mm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카드를 네, 반대로 놓는 게 더 잘 보이겠네요. 이렇게 5mm에 딱 맞춘다고 가정을 하고 놓고 보면 이 높이를 보세요. 네, 이 정도 보이게 할지 이 정도 보이게 할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가죽도 많이 쓸 분더러 카드 꺼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려올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될 거예요. 이 정도? 네, 저는 이 정도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선 여기다가 표시를 살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만큼이 되니까 카드를 이렇게 놓고 잘라내면 되겠죠. 얘를 순서가 헷갈리죠? 네, 저도 막 헷갈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반대쪽에다 선을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 자를 거다. 이만큼 잘라낼 거예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뒤쪽에다 그렸는데 여기를 표시하기가 애매하면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편에 보이죠? 그럼 이 선으로 쭉 잘라내면 되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판은 요만큼만 있는 거겠죠? 네, 요만큼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까지입니다. 네, 제가 아까 중앙으로 체크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이 선이에요. 이 선. 그래서 여기를 찾았으니 자를 대고 또 자르겠습니다. 두 칸이군요. 두 칸 표시하고요. 지금 저녁이라 막 선이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가 앞판과 뒷판이 만들어졌어요. 짜잔. 간단하죠?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패턴이 잘 됐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들다가 실패하면 또 만들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죽을 꺼내 가지고 이 패턴대로 잘란 다음에 뭐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패턴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패턴 제작할 때 필요한 건 사실 칼하고요. 네, 칼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칼을 하고 자하고, 자는 플라스틱 자는 칼질하다가 잘려나갈 위험이 있으니까 금속이 좋기는 합니다. 좀 얇은 걸 쓰면, 얇은 자가 있던가 이게 좀 휠 수도 있어서 저는 튼튼한 30cm 짜리 자를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 이거랑 칼이랑 패턴 종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화방에 가면 약간 두꺼운 모는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쓰시는 게 좋아요. 얇으면 종이가 힘이 없어서 힘듭니다. 전 꼭 얇은 거
밖에 없다 그러면은 큰 종이에다가 같이 붙여서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모는 종이 없는 패턴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제작 먼저 해야 되니까 필요할 때 그 방법을 한번 또 만들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패턴은 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건 가죽이 필요한데요. 가죽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참, 그리고 밑에 재단판 깔았는데 이 재단판이 그냥 그 약간 녹색으로 돼가지고 이런 형태이긴 한데 잘리는 게 있어요. 저 처음에 모르고 그거 샀다가 칼질할 때 다 잘려 나갑니다. 근데 얘는 칼질을 해도 되는 재단판입니다. 이것도 화방에 가면 파니까 혹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사이즈는 큰 것도 있는데 얘는 이게 얼마지? 대략 60cm 사이즈네요. 60cm로 있어요. 딱 색상에 놓으면 맞는 정도 크기. 색상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는 회색이 마음에 들어서 회색을 했고요. 뭐 약간 밝은 주황도 있고 흰색도 있고 블랙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필요한 건 칼, 자, 재단판, 종이 이렇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죽 재단, 일단은 또 어떤 가죽을 해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보고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